영국과 프랑스 사회주택의 공통점은 영국도 뒤늦게 사회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소위 시티 오브 런던과 같은 정책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책하고 틀리게 사회주택의 프로그램을 훨씬 더 다양성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바로 사회 혼합이라는 그 개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1988년에 소위 주택법이라는 것이 완화가 되면서 공공주택, 소위 국가적 자본을 투입을 해서 공공주택을 보급을 하고, 그것을 분양 권리라는 것을, 구매 권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풀어주면서 실제 가격보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정책 때문에 사회주택의 총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작용들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우측에 이런 내용을 하나 이제 써놨는데, 영국은 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 이런 정책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영국 사회는 그 인도주의적 도덕적 관점에서, 즉 노인 요양 복지 같은 경우에 장기 요양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한국적 정서에서 보게 되면 저희하고 좀 그 맥락이 비슷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 관점이나 또 이런 사회적 정서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런 정책, 커뮤니티 케어 정책, 즉 의료 보건 서비스와 사회복지, 노인 돌봄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가는 정책도, 물론 영국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사회주택을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그거를 뭉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 사회주택을 노인에게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를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도입해볼 만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국의 사회주택 보급은 나름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긴 왔는데, 현재 영국이 주택 공급 정책을 지금 늘리고 있지만은 영국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임대 세대라는 자조적인 어떤 용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사회주택 그 프로그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이 CLT 방식, 이건 아마 익숙한 용어이실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CLT라고 공공토지를 이용을 해서 소위 그 토지 임대부 신탁, 우리말로 하게 된다면 그런 정책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공공토지가 대도시나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회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CLT 조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주택을 이제 건설하게 되면, CLT에 들어와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분양받은 주택이 옆에 있는 민간주택이 값이 두 배, 세 배가 폭등하더라도 CLT 주택은 철저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주택 가격은 거주자의 소득과 연동이 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LT 쪽에 들어온 어떤 그 거주자들은 주거, 그리고 또 이사를 하더라도 자신이 이 주택을 통해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살고 나가고, 또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영국에서는 성공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확장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사회주택 성공 사례가 있는데, 뭐 피바디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지금 18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자선재단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주택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위 그 비영리 기업, 그 다음에 어떤 그 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조건인데 피바디 재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였었죠. 그 당시에 자선사업가가 굉장한 자금을 투입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피바디 재단이 국민주택 또 서민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피바디 재단도 제가 추측해 보건데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그 영국의 주택 정책에 후속 지원이 없었다면 피바디도 아마 파산했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도 피바디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국토부 즉 주택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피바디가 굉장히 많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바디도 그렇고 이건 현재 피바디 운영 재단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건 지금 런던에서 하고 있는 피바디가 운영하는 이런 그 주택들, 사회주택 지역들을 지금 나열한 것이고요. 시티 오브 런던 같은 경우에는 테임즈강 강 북쪽인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우리와 비교하자면 강남 같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들이 거주하고 굉장히 하이테크한 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을 하면서 영국 정부가 사회 통합을 한번 이루어보자 해서 여기에 주택들을 소위 그 다양한 계층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강제로 법규로 주택의 어떤 그 총량을 배분을 해서 이쪽 지역에 시티 오브 런던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법인체가 자치구처럼 운영이 되면서 여기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주택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고 지금 여기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이런 주택 공급 서비스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CLT의 선곡사례인데 이 토지신탁, 이 CLT가 영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영국 전역에서만 약 한 8개, 9개 프로젝트가 그 중에서 몇 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 계획 추진 중이고 건설 추진 중이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도 한번 눈여겨서 볼 내용입니다. 빠르게 프랑스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랑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회주택 프로그램 중에 이런 청년 전용 주택 레지던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법으로 해석이 됐는데 저는 이 도시계획보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도시연대법 이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연대법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2000년대에 시작은 했지만은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주택을 개발할 때는 여기에 반드시 사회주택을 25% 이상 확보를 하는데 이 사회주택에도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간소득계층, 그 다음에 고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사회 통합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 혼합.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여기에서 세대 간 격차, 그리고 지리적 격차, 사회적 격차를 없애자는 게 프랑스 주택 정책의 가장 큰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급진적인 법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그 사회 분위기상 정부가 통제하는 이런 그 임대료,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러한 법칙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걸 어길 경우 개인 임대자 같은 경우 5,000유로, 법인 같은 경우 15,000유로의 벌금을 낼 정도로 이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비산의 보증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되는 비산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런 그 학생, 그 다음에 연구자, 젊은 청년 이런 쪽 주거 취약계층이죠. 이런 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주택을 공급해서 사회로 진출할 때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주택 사례도 뭐 리브고시나 뭐 컴플리앙스 뭐 여러 사례 또 하나 소위 그 유로 메일 할때 여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그 목표는 그렇습니다.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저소득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든 계층을 위한 사회 혼합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결론으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에서 보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 사회주택의 공통점은 영국도 뒤늦게 사회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소위 시티 오브 런던과 같은 정책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책하고 틀리게 사회주택의 프로그램을 훨씬 더 다양성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바로 사회 혼합이라는 그 개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의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도시 연대 혁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주택 정책의 고려사항 중에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임차 소유, 즉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소위 토지를 공적 토지에 주택을 건축을 해서 소위 그 지상에 있는 건축 가격만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즉 직접 통제가 가능한 사회주택 공급 방식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국의 그 커뮤니티 케어 정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저희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그 생활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소위 그 모기지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공공주택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주택 고령자 거주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거를 사회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소위 의료, 요양, 복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차원과 통합을 해서 하는 이러한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택을 활용하고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보도 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 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관련된 사회복지나 주택 보수와 관련된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위 그 청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소위 그 임대주택 보증 지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그 전세 그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합리적 임대주택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회적 임대주택 정책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행 조건으로서 사회주택이 좀 확보가 돼야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주택이 확보되기 전에 바로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적 임대주로 등록을 해서 세금 혜택을 주어지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사회주택으로 전환시켜서 이 정책을 완성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그 콩플리앙스 같이 소위 그 도시연대 촉진법 그런 정책을 통해서 보편적 사회주택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사회주택이 건축되는 주거단지를 절대 분리를 금지하는 사회통합, 사회혼합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